$79 37센트.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들이 월요일 종가로 조작해 놓은 은 가격의 허상입니다. 하지만 미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 37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저는 미국의 금융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명백한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투자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도 굴욕적인 전략적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세계는 국제 금융 질서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생중계 방송에 출연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향해 공개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석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외교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달러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중동 지역의 해군력을 지원해달라고 구걸 섞인 협박을 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미국 해군이 더 이상 세계에너지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단독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전 세계 앞에 자백한 꼴입니다. 달러 패권 시스템은 미국이 전 세계 석유 통로를 지켜주는 대신 모든 국가가 석유 결제에 달러를 사용한다는 묵시적 합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대 지경학적 라이벌인 중국에게 군사적 도움 없이는 에너지를 지킬 수 없다고 인정한 순간 달러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인 군사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무능에 대해 북경은 성명서 따위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매수 주문으로 답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숨기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며 억지로 떨어뜨려 놓은 $79라는 가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권의 가격 조작 기작을 역이용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보유고를 가장 저렴한 가격의 실물 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금고를 비우고 실물 자산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금융 보복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밤 아시아 시장의 거래량 데이터는 명백한 보복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일 아침 블룸버그나 CNBC의 앵커들은 은 가격 하락에 대해 위험자산 회피 심리나 기술적 저항 같은 모호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했다는 사실이나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저지른 외교적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구 규제 당국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는 상하이 야간 세션에서 북경이 어떤 방식으로 달러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는지 절대 연결지어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지경학적 산수입니다. 한 제국이 에너지 공급을 지키기 위해 라이벌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협상 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고 기권한 뒤 상대방에게 칩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찍어낸 종이 조각을 대가로 우리의 실물 자산을 가장 싼 가격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권력 공백은 종이은 시장을 집어삼킬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매일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폭 39km에 불과한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1%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폐쇄된다면 석유 가격은 단순히 10%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2배, 3배로 폭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리고 중동까지 해군력이 분산되어 스스로 에너지를 지킬 수 없음을 시인한 이 시점에서 달러의 기조통화 지위는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오늘 밤 실물 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보호막이 사라진 달러의 실질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재평가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맥스가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월스트리트가 잠에서 깨어나 알고리즘을 돌릴 때쯤이면 인도를 위해 준비해둔 모든 실물은 이미 상하이로 향하는 배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하루 동안 무려 8,600만 배럴에 달하는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채권 트레이더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인플레이션 신호를 강제로 잠재우기 위한 처절하고도 절망적인 도박입니다. 2022년 러시아 제재 이후 유가가 폭등할 때 시작된 이 전략 비축유 방출은 이제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최후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잔고는 3억 4,700만 배럴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기의 낮은 물가 지표를 조작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쌓아온 국가의 비상용 에너지 방패를 스스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미친 듯한 원유 방출이 은시장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거래 알고리즘은 원유 가격과 귀금속 가격이 동일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인위적으로 급락하자 알고리즘들은 즉각적으로 은과 금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은 가격은 온스당 79달러 37센트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조작된 지표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입니다. 북경은 이 환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채권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의 팔다리를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38%라는 위험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하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나타난다면 채권 수익률은 순식간에 5%를 넘어설 것입니다. 국채의 수익률이 5%를 넘는 순간 미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6천억 달러로 폭등합니다. 이것은 세수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국가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유가를 눌러야만 했고 그 대가로는 시장을 중국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준 것입니다. 중국은 오늘 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는 실제 인도 가능한 실물은의 프리미엄이 뉴욕의 종이 가격보다 12%에서 15%나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의 기관들과 국부 펀드들이 미국이 헐값에 내던진 은을 79달러에 사들여 상하이에서 90달러에 달하는 가치로 즉시 전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긴급 처방이 만들어낸 가격 왜곡을 이용하여 서구권의 실물 자산을 가장 빠른 속도로 약탈하고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여 유가를 누르는 행위가 실제로는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생산 비용의 기초입니다. 비축유를 다 써버린 뒤에 찾아올 진짜 에너지 위기 때 미국은 대응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됩니다. 중국은 이 모든 미래 시나리오를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달러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실물 은을 확보하여 다가올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오늘 종이 위에서 은을 학살하며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중국은 그들이 흘린 피를 실물 자산이라는 양분으로 섭취하며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결제 시스템은 뉴욕 코맥스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뉴욕에서는 실물 금속을 단 한 번도 만지지 않고 종이 계약서만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포지션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현금으로 차액만 결제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런던의 JP 모건이 하듯이 똑같은 실물 은괴 하나를 두고 50번이나 재담보 설정을 하며 가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구권의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모든 계약이 거래소 승인 금고에 있는 실물 재고에 의해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합성 공급망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의 매수자가 구매를 체결할 때 그것은 진짜 창고에 존재하는 진짜 금속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중국의 매수자들은 글로벌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코맥스와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79달러 37센트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실물 은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코맥스 기준가보다 12%에서 15%나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종이 가격이 완벽한 거짓말이며 북경이 그 거짓말을 우리에게 역으로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뉴욕의 은 가격은 79달러라고 외치지만 상하이에서 인도되는 실제 은 가격은 88달러에서 90달러를 호가합니다. 중국은 79달러에 매수하여 실물을 인도받은 뒤 코맥스가 자신들의 재고를 초과 판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파괴적인 차익거래, 즉 아비트라지입니다. 서구권의 제도가 물리적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실물 인도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때까지 가격을 계속 억누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은 승리합니다. 코맥스가 가격을 올리면 북경이 밤새 사들인 실물 자산의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폭등합니다. 반대로 코맥스가 가격을 계속 억누르면 금고가 완전히 텅 비어 부분 지불 준비금 게임이 끝날 때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은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2024년 코맥스 등록은 재고 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를 비롯한 중견 광산 기업들은 억눌린 가격에 코맥스에 은을 파는 것을 거부하고 생산량 전체를 아시아로 직접 선적했습니다. 그 결과 2달 동안 실물 인도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코맥스는 실물 결제를 억제하기 위해 조용히 증거금을 인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쏟아지는 매수 압력은 개인 투자자나 중소형 광산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달러의 초인플레이션 단계를 앞두고 무려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여 실물 자산을 사들이고 있는 주권 국가에서 나오는 압력입니다. 주권 국가를 상대로는 마진콜을 걸 수도 없고 유지 증거금으로 겁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더 많은 은을 사들일 뿐입니다. 뉴욕의 모든 채권 트레이더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야 할 진짜 이유는 바로 미국의 파멸적인 부채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35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기축 통화 시스템을 강제해야 할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는 국방 예산보다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멸의 소용돌이, 즉 둠루프입니다. 제국의 쇠퇴기 말기 증상 그 자체입니다. 북경은 이 끔찍한 수학적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7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조용히 처분하며 금과 은 그리고 원자재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끝냈고 그 게임의 최종 단계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유가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도움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협상 파트너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짜 인플레이션 지표를 한 분기 더 연장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불태우는 절망적인 제국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은 코맥스가 79달러에 내던지고 있는 실물은을 모조리 사들이는 완벽한 경제적 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처절한 상품 억제 시도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창구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필두로 한 외국 중앙은행들이 고정가격인 온스당 35달러에 자신들의 달러를 실물금으로 교환하며 포트녹스의 금고를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닉슨은 실물 인도를 거부하고 전 세계가 금의 뒷받침이 없는 종이 달러를 강제로 수용하게 만들면 그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50년 동안은 그 오만한 전략이 통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달러를 호위했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과거 50년 동안 그 낡은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처럼 막강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80년대처럼 세계 최대의 채권국 지위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1조 8천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연방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순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라이벌은 우리 경제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라이벌은 우리가 종이은의 가격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 공급을 방어할 것인지 끔찍한 선택을 강요하는 치명적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당연히 금고가 완전히 텅 빌 때까지 종이 가격을 방어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은 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인정하는 순간 수십조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붕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 가격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는다는 것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연준의 2% 물가 목표치가 완전한 통계적 허구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38%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았던 이 퍼센트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수치지만 1980년대에 정직한 계산법을 적용한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채권 트레이더들이 물리적 부족과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시장이 장기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훨씬 더 높은 국채 수익률을 요구하며 국채를 내다 팔 것입니다. 만약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은 1조 2천억 달러에서 순식간에 1조 6천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시장금리로 매년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만기돌의 부채를 끝없이 차환해야만 하는 끔찍한 쳇바퀴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이 다시 시장금리를 더 높게 끌어올리며 이자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는 죽음의 덫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스페인, 오스만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등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제국들을 멸망시켰던 정확한 부채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이 제국의 세금 징수 능력이나 경제 성장력을 초과하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미국은 이미 2023년에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은 이 수학적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며 화폐 가치 하락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기 전에 서구권의 실물 은을 모조리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코맥스 시장이 열릴 때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들은 상하이의 야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했고 실물 프리미엄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스크 모델을 돌려보고 이 맹렬한 매수 압력이 며칠만 더 지속된다면 3월 인도 요청을 감당할 등록원 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코맥스는 세 가지 끔찍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실물 매수세를 꺾고 광산의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 종이 가격을 수직으로 폭등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여 약한 투자자들을 강제로 청산시키기 위해 조용히 증거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실물 금속 대신 현금으로 계약을 강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선택은 종이 파생 시장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전 세계에 자백하는 것이며 즉각적이고도 파괴적인 법적,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 오후 아마도 두 번째 선택지인 증거금 인상을 통해 매수 모멘텀을 죽이려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권 자본이 주도하는 매수세가 이번 주 내내 지속된다면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선택지인 가격 폭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댐이 무너지는 순간 지난 2월에 은을 93달러에 공매도했던 모든 헤지펀드들은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거대한 매수세에 깔려 짓눌리며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숏스퀴즈, 즉 공매도 압박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22년 3월 런던 금속거래소가 중국 매수자의 거대한 니켈 실물 인도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거래를 정지시키고 시장의 규칙을 실시간으로 조작해야만 했던 그 끔찍한 사태의 완벽한 재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물 은을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나 투기적 베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채권 시장이 붕괴할 경우 무질서한 폭락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에 대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지 수단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실물은 1온스는 거대 은행이 재담보로 잡을 수도 없고 유동성 위기 때 브로커가 압류할 수도 없으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그 가치를 부풀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독립자산입니다. 은은 지난 5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진짜 화폐로 인정받아온 실물 자산이며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980년 최고치에 비해 무려 93%나 할인된 기형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은 가격이 1980년 당시 M2 통화량 대비 비율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은은 현재 온스당 79달러가 아니라 600달러 이상에 거래되어야만 정상입니다. 79달러는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아니라 억압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지난 1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서구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믿음은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찍었을 때 죽었고 2024년 코맥스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한 분기에만 3번이나 증거금을 인상했을 때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중국이 우리의 얄팍한 가격 조작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역공하면서 그 믿음은 영원히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의 근본 이제는 1944년에서 1971년까지 2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1974년부터 2026년인 오늘까지 52년을 버텼습니다. 이전 시스템보다 2배나 긴 수명을 누린 이 낡은 시스템은 마이너스 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수익률 곡선 통제 같은 극단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여 겨우 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짓 선동이 끝나는 순간, 시장이 이 퍼센트 인플레이션이라는 허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 전체 구조는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내일일지 내년일지 알 수 없지만 20년 후의 먼 미래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제국은 텅 빈 협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라이벌에게 구걸하는 쇠퇴한 권력은 결코 낡은 화폐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79달러의 종이 은이 소멸하고 600달러의 실물 은이 깨어나는 이 거대한 금융 역사의 전환점에서 디지털 숫자가 아닌 가장 무겁고 빛나는 진짜 자산을 움켜쥔 자만이 다가올 붕괴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